네, 자, 3교시입니다. 구조차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매출 중에서도 유형이 11번 과세에 해당되는 요거 11번 과세에 해당되는 예제를 하나 가지고 입력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건 이 밑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많이 입력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이 프로그램에 여기에 입력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입력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 입력한 내용들이 어디로 반영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입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인 이 숲을 딱 이해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하나하나 나무가 되겠죠. 뭐가 나무죠? 유형이 과세일 때는, 유형이 영세일 때는, 유형이 뭐 카드 과세 17번 카과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지? 그거를 그냥 하나씩 해보면 돼요. 그런데 무작정 이거를 입력해봐야 얘가 이런 입력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무의미한 학습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여기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1,000만 원에 상대방에게 팔았다라는 거래 한 건이 딱 발생한 상황이에요, 지금. 맞죠? 그럼 이 거래가 마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이 1,000만 원만큼의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이 제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만큼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는 거래고 이런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는 거래는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일반 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한다까지 배웠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려고 이 메뉴에 왔더니 이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화면 상단은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과세 자료를 입력하는 란이 되어 있고 란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면의 하단은 전표를 전표가 아니죠. 분계를 입력하는 란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왜 그러냐? 당연하죠. 이 거래도 부가가치세랑 관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1,000만 원만큼의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내용 아닙니까? 그쵸? 그 들어갈 내용을 이게 만약에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다고 가정했으면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가서 바로 뭐를 입력했을 거예요. 이 분계, 하단에 있는 이 분계만 입력하고 끝났겠죠. 그죠? 그런데 그 분계만 입력하고 끝날 거래가 아니라 이 거래는 부가세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랑 관련 있는 과세 자료까지도 추가로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와서 입력해주면 되는데 재무제표 만드는데도 분계를 해줘야 이 재무제표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 거래에 대해서. 그래서 하단에 이렇게 분계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입력하고 다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입력하시면 중복으로 입력한 게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 여기다 입력할 내용을 여기 하단에 입력했다니까요, 이미.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요 분계라는 요 칸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반 전표 입력에 해당되는 요 메뉴 여기에 계정 과목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편리함이 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과세 자료와 관련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볼게요. 이 입력은 유형이 11번 과세, 세금계산서, 그쵸? 세금계산서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와서 이 부가가치라는 메뉴로 가볼게요. 부가가치 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래였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이 메뉴로 가볼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요 메뉴로 가서 요게 3월 달에 있었던 거래죠. 3월 4일날 있었던 거래니까 조회 기간을 이 법인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구분을 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에 있었던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 그 분기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요. 4월 25일까지. 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2분기에 있었던 거래를 정리를 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조회 기간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엔터 쳐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아, 제일전자한테 공급한 금액이 1,000만 원이 있고 이 공급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가톨릭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보이죠? 이 내용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 이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유형을 11번 과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1번 과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디에 나타난다?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 왜? 이거 11번을 선택했다는 게 뭐예요?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합해서 보여주는 표. 이 표에 자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1번 과세를 선택한 이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보면 여기서도 조회 기간을 1월부터 3월로 해보겠습니다. 엔터 쳐보면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빨간색 숫자 1번 보이세요?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양식입니다. 양식. 법에서 정해놓은.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이런 양식으로 신고해 주세요 라고 정해놨어요. 뭐냐면 당신이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내역을 이 증빙별로 뭘 발행했는지 무슨 발급분 이런 증빙별로 구분을 해서 해당 증빙을 얼마만큼 금액을 발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당신이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얼마인지를 이런 형식으로 구분해서 우리한테 신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1,000만 원만큼 판매한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는 거를 과세 유형을 11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11번 선택한 이 거래 내용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신고서 상에서 여기 빨간색 1번 이 칸에 나타나요. 자동으로 이 칸에 표시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너무 재밌죠? 그래서 재미는 없나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보면 유형의 11번인데 과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적색이죠. 적색. 빨간색. 구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51번도 과세로 표시되거든요. 11번도 과세로 표시되고 그건 똑같이 과세 표시되는데 이 과세가 매출자 입장에서의 매출인지 매입자 입장에서의 매입인지 그냥 검은색 과세로만 표시되면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위에서 우리 처음에 아유 너무 많이 갔네 또 별건 아니지만 매출은 적색으로 표시하고 매입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자 그랬잖아요. 이 원칙을 따라준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죠. 이게 매출이란 뜻이에요. 매출에 해당되는 과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빨간색이니까 부가세 신고서상에서도 여기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매입은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색깔이.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색깔이 이렇게 표시되는 이유가. 그 빨간색 과세는 여기 1번 빨간색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여기에 표시된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 매일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출은 이렇게 되는구나. 매출에서도 과세 매출이 이렇게 되는구나. 밑에 3월 4일자 말고 3월 5일, 10일, 20일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다 동일해요. 왜? 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거니까 이 나머지 4개 거래는 입력할 때 전부 다 똑같이 여기 유형을 11번 과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다 동일하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상에 여기 1번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에서도 과세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에 표시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3월 5일 해볼게요. 당사 매출처 제일전자 똑같네. 여기도 제일전자한테 팔았는데 또 제일전자한테 팔았대요. 제품 500만 원을 팔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래요. 요걸 공급하면서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다. 여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조회 문제. 왜 조회 문제라고 돼 있을까? 선수금이 얼마인지 조회를 해야 원래 있는 선수금이 얼마인지 확인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수령했다. 분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하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선수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보면 12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조회해봤더니 제일전자한테 먼저 받은 선수금, 미리 받은 돈이 120만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120만 원 있었다 가정하고 이걸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에 와서 3월 5일 입력하시고 이번에도 500만 원만큼 매출이 발생한 거니까 이 부가세 유형은 크게 보면 매입과 매출 중에서 매출에 해당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랬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다 했으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건은 11번 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1번 과세. 그리고 똑같이 제품을 팔았고요. 일단 공급가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만큼. 그래서 50만 원만큼 뭐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 네, 상대방은 제일전자였고요. 그 다음에 전자 여부는 아까 그냥 세금 계산서라 전자라 그랬나? 여기 있네.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번 눌러서 여로 해주시고요. 분계는 뭘로 해주면 될까요? 네, 분계는 완전히 현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외상인 것도 아니고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을 때는 어떤 거 한다? 혼합 3번 혼합 눌러주시면 요 혼합에 따라서 이렇게 하단에 분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혼합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거래에서 명확한 내용은 뭐가 있어? 500만 원만큼 뭐가 생겼다? 제품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건 확실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50만 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내가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것도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제품 매출 500만 원, 50만 원. 이거는 그냥 픽스 되는 거예요. 이 거래 자체로. 그죠? 그럼 나는 뭐만 선택해 주면 돼? 차변에 선수금이 얼마 있었다고요? 선수금 미리 받은 돈. 제일전자한테 미리 받은 돈이 120만 원 있었다고 조회를 해봤더니 12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가정의 가정. 120만 원만큼 있었던 게 없어지고 그러면 나머지만 내가 현금으로 받으면 되니까 여기에 뭐라고 쳐요? 현금 101번 하면 나머지 430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받았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건 중요한 거는 이 3월 5일자 거래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입력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예상해 볼까요? 자, 유형을 11번 과세로 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바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보면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조회돼야 맞겠어요? 1500이 조회돼야 맞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도 조회를 해봤을 때 맨 위에 있는 1번 칸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1500이 나와야 되겠죠. 맞나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걸 지우고 끄고 여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가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가보면 다시 1월부터 3월까지 조회해 보겠습니다. 1월, 3월 엔터 치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아, 1,500이 나오죠. 1,000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하필 거래처가 동일한 제일전자였기 때문에 이 제일전자 원래 1,000만 원 있던 거에 요 내용이 500만 원만큼이 합쳐져서 매수가 세금계산서 제일전자한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제 이때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됐죠. 그래서 두 장으로 바뀌었고 공급가액도 1,500만 원으로 합쳐졌고 세액도 150만 원 이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로 가볼게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부가세 신고서로 가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이렇게 가보면 다시 1월부터 3월까지 불러올게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1,500으로 바뀌었죠. 왜? 여기 유형에 빨간색 11번 매출 11번 과세를 입력하면 그 내용은 부가세 신고서상에 맨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여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합쳐져서 1,500이 들어온 게 맞겠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밑에 가보면 더 이제 입력 안 해봐도 돼. 3월 10일, 뭐 3월 20일, 3월 30일 다 똑같아요. 입력하면 어떻게 돼? 여기 나타나요. 다 빨간색 과세 입력하면 되는 거고 세금계산서 여기 합계표에 거래처가 다르면 새로운 거래처가 추가되면서 숫자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상에도 여기 합계 금액은 계속 올라가겠죠. 이거 입력한 내용대로 안 해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영세 매출 실무 문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입력해 보면 이제 유형이 11번이 아니라 12번을 입력하면 된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입력하면 또 어디로 반영되는가? 또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상에 어디에 저게 나타나는가? 이걸 이해하시면 돼.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얘를 입력하면 이 예제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여기 잘 보면 여기 영세라고 보이세요? 영세. 영세에 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있고 발급 안 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 나올 것 같은데 숫자가 예상해 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입력했을 때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내용을 계속 공부했냐면 어떤 거래 한 건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을 때 그것도 상단에 이 과세 자료라고 부르는 부분에 입력하면 이 입력된 내용이 어떤 메뉴에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느냐를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하단에 있는 분계 요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안 살펴봤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해 볼게요. 분계를 이 건에 대해서 외상 분계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생기니까 보시면 이 외상 매출금, 부가세 예수금 요 두 개는 계정 과목이 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품 매출 얘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에 대한 요 분계 입력으로 인해서 또 영향을 미치는 곳은 재무상태표에 이 외상매출금과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혹은 이미 이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어떤 잔액이 존재했다면 그 잔액에 요 금액들이 더 합쳐져서 추가적으로 올라간 금액이 표시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제품 매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 3월 4일 전까지 제품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면 손익계산서상에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새롭게 생기면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이는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만약에 3월 4일 이전에 제품 매출이 뭐 100원이라도 있었으면 그 금액에 1,000만 원만큼이 더 더해진 합산된 금액이 손익계산서 제일 위에 제품 매출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거래 때문에. 이 거래로 인해서 상단에 입력된 내용이 미치는 영향은
부가세 신고서로 간다. 하단에 입력된 내용이 미치는 영향은 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뭐 학계잔액 시산표나 요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내용이 변경될 것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거래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1번 재무제표를 회계적으로는 만들고 2번 세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내용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딘지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영세 매출 정도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가톨릭의 거래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4월 1일 날 인천전자의 로컬 LC에 의해서 로컬 LC? 예. 에 의해서 제품 외화로는 2만 달러, 환율은 1,100원이에요. 요거를 판매하고 중요해요. 여기서 뭐래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이랬어요. 영세율 전자세금 그냥 세금 계산서가 아니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다. 그죠? 대금은 500만 원은 동사 가계 수표로 받고 이런 거 잘 이해 못 하시더라. 동사가 뭔지. 동일한 회사 인천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인천전자의 가계 수표로 받고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랬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력할 때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했구나. 그러면 우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날짜가 언제죠? 4월 1일이니까 이렇게 놓고 4월 1일 이제 유형을 어떤 거 입력해야 되냐면 매출은 매출이잖아. 누구한테 팔았어요? 인천전자한테 팔았는데 판매한 거니까 판매. 그러니까 매출인데 상대방한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12번 영세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숫자 12번. 그러면 영세 선택했고요. 품목은 뭘 팔았을까요? 제품을 팔았네요. 제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가액은 얼마일까요? 2만 달러인데 환율 1,100원이니까 계산해 보면 얼마죠? 계산기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2,200만 원이네. 그럼 여기에 얼마를 쓰면 되겠다? 공급가액에 2,200만 원 하고 엔터를 치면 이 부가세 칸에 220만 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생기죠. 왜? 얘는 과세 거래는 맞는데 세율이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율에 해당되는 거래거든요. 왜? 부가세법에서 정해놨잖아요. 수출, 내국신용장, 로컬LC가 내국신용장인데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제공하는 그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는 맞되 세율을 10%가 아니라 몇 %로 적용해라? 0%로 적용해라 라고 정해놨으니까 이런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 그죠? 부가세법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돼요. 0%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10%만큼의 220이 계산되면 안 되겠죠. 엔터 쳐볼게요. 엔터 치면 바로 커서가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를 건너뛰고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왜? 프로그램도 알고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돼 있어? 유형을 12번 영세로 선택하면 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걷지 않아. 0%야.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될 금액은 없어. 자동으로 넘어간다. 근데 누구한테 공급했대? 인천전자한테 했대. 인천전자가 없네. 네, 없으면 입력해 주세요. 그냥.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없지만 위에 거래처 등록이 있으니까 그냥 인천전자 이렇게 해주시고 전자냐 아니냐 보는데 여기 보면 영세율이면서 전자인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1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구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부분 과세거래 10%만큼을 거둬야 되는 거래로 지정을 해놨는데 일부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만 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제한적이야. 왜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얘가 왜 영세율인지. 그럼 내용을 보면 아까 뭐라 했어요? 로컬 LC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율이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나와요. 도대체 영세율인 이유가 뭐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3번. 내국 신용장이 로컬 LC예요. 예,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기반으로 해서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그런 공급은 10%만큼 부가세 안 내도 돼 라고 정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확인 누르면 3번이 선택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선택돼서 여기에 입력이 되면 이 내용은 나중에 영세율 첨부 관련된 부속 서류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얘가 영세율인지를 정리해주는 그런 부속 서류가 있어. 거기에 또 나타나요. 이 내용이. 그다음 분계는 어떻게 선택해주면 될까요? 분계는 그냥 혼합으로 하죠. 뭐 잘 모르면 혼합으로 하시면 돼요. 자, 혼합 이렇게 해놓고요. 그럼 2,200만 원만큼은 뭐가 됐어? 제품 매출이 맞죠? 그럼 차변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차변에는 여기 보면 대금 500만 원은 인천전자가 발행한 가계수표로 받았으니까 이건 현금이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해줘야 돼? 3번은 현금 얼마? 500만 원. 그럼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니까 보통 예금 1,7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돼?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과세자로 입력한 상단 얘가 미치는 영향은 어디로 간다? 영세니까 2200인데 이렇게 메뉴에서 보면 영세율 첨부 서류는 여기 메뉴에 없으니까 넘어가고 부가세 신고서로 가시면 얘를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새로. 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여줬던 화면에서 저장했던 최종 내용만 불러오는 거라서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 새로운 내용이 입력됐을 때 이 새로운 내용 입력된 게 이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온다는 거에 얘를 누르면 반영이 안 돼요. 그죠? 새로운 내용이 입력돼서 이 새로운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면 안 되고 새롭게 아니오를 눌러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반영해서 불러와 주세요. 기존에 내가 저장한 내용은 이제 지워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니오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상하다. 지금 분명히 영세에 2200이 들어갔으니까 어딘가에 2200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반영이 안 될까요? 이상하다. 1500은 잘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얘는 어디에 반영되는 거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날짜가 4월 1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1월부터 3월까지를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바꿔볼게요. 4월 1일에서 6월 30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2,200만 원 입력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부가가치 신고서상의 5번, 숫자 5번에 보면 영세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요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세액은 없죠?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부가가치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면 나중에는 이 내용만 모아서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자, 영세매출 실무 문제까지 해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추가로 뭐 하실 건 없고 다음 시간에는 이 남아있는 예제들을 쭉 한번 해보고 종합예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역시나 똑같이 과제 간단하게 제가 드릴 테니까 과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